지금 비트코인 6만 찍었다가 하루 만에 분위기 뒤집힌 거 보셨죠? 근데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만 쳐다보는 사이에 나스닥은 갑자기 튀고 엔비디아는 8% 가까이 뛰고 반도체 전반이 불붙고 다우는 5만을 넘기고, 근데 동시에 아마존, 구글, 메타는 눌리고 시장 안에서조차 편이 갈립니다. 여기서 QLD TQQQ가 왜 나오냐고요? 이렇게 하루 만에 투심이 리스크오프였다가 리스크온으로 바뀌는 장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레버리지 ETF 투자자 멘탈입니다. 손은 빠르게 눌러야 하는데 머리는 늦게 이해하고 그 순간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딱 두 개입니다. 첫째, 급락날 겁나서 던지고 반등날 다시 따라붙습니다. 둘째, 반등날 신나서 풀매수했다가 다음날 다시 급락 맞습니다. 그럼 이 장에서 QLD TQQQ는 어떻게 써야 살아남고 오히려 이런 변동성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느냐? 답은 단순합니다. 이 시장이 왜 흔들리는지 이유를 딱 두 개로만 쪼개서 보고 그 두 개에 맞춘 매수 매도 규칙을 미리 박아두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비트코인 급락 같은 리스크오프 신호가 한번 나오면 주식 전반 공포가 번지고 특히 고밸류 성장주와 레버리지 ETF는 바로 흔들립니다. 근데 동시에 반도체 쇼티지 같은 눈에 보이는 실적 논리가 등장하면 사람들은 다시 리스크를 가져옵니다. 그 중에서도 확실한 숫자로 검증된 영역,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 수요가 공급을 압도한다, 이런 이야기에는 돈이 빨리 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두 흐름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하루 단위로 색깔이 바뀝니다. 어제는 리스크오프, 오늘은 리스크온, 내일은 다시 리스크오프. 이 반복이 길어질수록 QLD TQQQ는 손익이 극단으로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QLD TQQQ를 단순히 나스닥이 오를 것 같아서 사는 게 아니라 이 흔들림을 버티는 구조로 들고 가셔야 합니다. 구조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수 버튼을 누르는 기준을 감정이 아니라 신호로 바꾸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영상 내용이랑 연결해서 딱 3단 구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분위기 신호입니다. 비트코인 급락 급등, VIX 급등, 미국 장 초반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시장이 오늘 리스크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알려줍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방향을 예측하려 하지 마시고 오늘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QLD TQQQ는 방향보다 변동성에 더 민감하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엔진 신호입니다. 지금 엔진은 반도체 AI입니다. 메모리 쇼티지 이야기, GPU가 없어서 못 판다, 6년 전 GPU도 가격이 오른다, 이런 말이 나올 때 시장은 다시 열이 납니다. 그리고 그 열은 보통 나스닥으로 번집니다. QLD TQQQ는 그 열을 그대로 증폭해서 먹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 캐펙스가 늘어난다, 그럼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캐펙스는 미래를 위한 지출입니다. 지금 돈을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AI라도 당장 숫자로 검증되는 쪽은 밀고 아직 돈이 될지 확실하지 않은 쪽은 눌러버립니다. 오늘 시장에서 아마존, 구글, 메타가 눌린 이유가 그 차별입니다. 이걸 QLD TQQQ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스닥이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상승의 내부가 건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추격 매수를 피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차트 신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 QLD TQQQ는 QQQ의 2배입니다. TQQQ는 QQQ의 3배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QQQ로 잡으시는 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오늘같이 하루의 분위기 바뀌는 장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가장 쉬운 기준 3개만 쓰겠습니다. QQQ 21선, QQQ 61선, QQQ 직전 고점 구간, 매수는 아래에서 매도는 위에서. 이 원칙 하나만 지키셔도 QLD TQQQ로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남길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6만까지 밀렸습니다. 리스크오프가 찍혔습니다. 그날 밤 나스닥이 크게 밀렸습니다. 이때 대부분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무서워서 손절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물타기 하거나. 근데 QLD TQQQ를 제대로 쓰려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먼저 QQQ가 21선 위인지 아래인지 보십니다. QQQ가 21선 위면 오늘은 흔들림이 커도 상승 추세 안에 있는 조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QLD는 1차만 가볍게, TQQQ는 더 가볍게, 그리고 다음 신호를 기다립니다. QQQ가 21선 아래로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분할 매수 모드입니다. 왜냐면 레버리지는 아래에서 한 방에 맞으면 회복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분할입니다. 분할을 어떻게 하느냐? 숫자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총 투자금이 100이라고 치겠습니다. QQQ가 21선 아래로 내려간 첫날 QLD는 15, TQQQ는 10, 합쳐서 25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기준은 61선입니다. QQQ가 61선까지 밀리면 QLD 20, TQQQ 15, 합쳐서 35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공포 구간입니다. 하루 급락이 아니라 며칠 연속으로 밀리면서 사람들이 손 놓는 구간, 뉴스가 무너진다, 끝났다로 바뀌는 구간, 그때 남은 40 중에서 QLD 25, TQQQ 15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왜 QLD 비중이 더 크냐? QLD는 2배라서 회복 탄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TQQQ는 3배라서 타격도 크기 때문입니다. 초보일수록 QLD 비중이 더 높아야 합니다. 그럼 매도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또 대부분이 실수합니다.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못 팝니다. 그러다가 한번 꺾이면 수익이 증발합니다. 레버리지에서 매도는 수익의 완성입니다. 매도 규칙도 딱 3개만 쓰겠습니다. 첫째, QQQ가 직전 고점 구간에 붙으면 QLD, TQQQ 합쳐서 보유 물량의 20에서 30%는 무조건 현금화합니다. 이게 추세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조정 때 다시 살 탄약을 만드는 겁니다. 둘째, QQQ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 뒤 3일에서 5일 정도 과열 캔들이 나오면 그때 추가로 10에서 20% 더 줄입니다. 과열은 늘 되돌림을 부릅니다. 레버리지는 그 되돌림이 체감으로 2배, 3배입니다. 셋째, 시장이 갑자기 다시 리스크오프 신호를 강하게 내면,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하루에 크게 꺾이고 VIX가 튀고 대형 기술주가 동시에 눌리고 이런 날에는 그날 수익이 났든 안 났든 비중을 줄여서 변동성에 맞아 죽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레버리지에서 진짜 큰 적은 방향이 아니라 변동성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영상의 젠슨 황 한마디가 왜 중요하냐? 그가 던진 메시지는 사실 하나입니다. 과거를 참고하되 지금 실제 수요를 보라. 과거 인터넷 시절과 다르다. 그때는 깔아놓고 안 쓰는 인프라가 많았는데 지금은 GPU가 없고 이미 100% 가동되고 심지어 오래된 GPU도 수요가 넘친다. 이 논리입니다. 이 논리가 시장을 다시 리스크온으로 돌려세우는 촉매가 될 때 QLD, TQQQ는 미친듯이 튑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 한 번에 투자자들이 다시 과열로 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건 젠슨 황의 말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 말이 시장의 심리를 어떻게 흔드는지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호재 멘트가 나오는 날은 추격 매수가 아니라 이미 들고 있던 물량의 수익을 일부 확정하는 날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변동성에서 살아남습니다. 많이들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면 무조건 나스닥도 오르나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시장이 리스크온 리스크오프를 암호화폐로 먼저 확인하는 구간에서는 비트코인이 방향을 먼저 보여주고 주식이 따라 반응하는 일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예측 대상이 아니라 오늘 시장의 온도계로만 쓰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연말 11만 5천 간다는 전망이 나오면 지금 QLD, TQQQ 풀매수해도 되나요? 이 질문이 가장 위험합니다. 전망은 전망이고 타이밍은 타이밍입니다. 전망을 믿는 순간 사람은 매수 가격을 무시합니다. 레버리지에서는 이게 치명적입니다. 전망을 믿으시려면 반드시 규칙을 같이 믿으셔야 합니다. QQQ 21선 아래에서는 분할, 전고점에서는 일부 매도. 이 두 개만 같이 들고 가셔야 전망이 맞아도 계좌가 살아남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다우 5만 찍고 트럼프가 축하했다는데 이제 진짜 강세장 확정 아닌가요? 정치인의 축하는 방향의 증거가 아닙니다. 시장에 기름을 붓는 멘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멘트가 나오는 시점은 보통 이미 많이 오른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멘트로 추격하면 QLD, TQQQ는 바로 다음 조정에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 QLD랑 TQQQ 둘 중에 뭘 해야 하나요? 딱 기준 드리겠습니다. 처음 레버리지 시작하시는 분, 변동성에 약하신 분, 수면이 무너지면 매매가 망가지는 분, 이런 분들은 QLD 중심이 맞습니다. TQQQ는 포지션을 작게, 대신 규칙은 엄격하게, 반대로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고 분할 매수 원칙을 지킬 자신이 있고 하루 변동에 멘탈이 안 흔들리는 분, 이런 분들은 TQQQ 비중을 조금 더 가져가도 됩니다. 근데 그럴수록 더더욱 전고점에서 일부 매도는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하루 만에 색깔이 바뀝니다. 비트코인 급락이 리스크오프를 만들고 반도체 쇼티지와 젠슨 황의 한마디가 다시 리스크온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QLD TQQQ는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뉴스를 더 많이 보는 게 아니라 규칙을 더 단순하게 만드는 겁니다. QQQ 21선 아래의 분할 매수, QQQ 61선 근처 추가 매수, QQQ 전고점 부근 20에서 30% 이익 실현, 리스크오프 신호 강하면 비중 축소. 이 네 줄만 칠판에 붙여두시고 손이 아니라 규칙이 매매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마지막 한 줄. QLD TQQQ는 부자가 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멍청하게 쓰면 가난해지는 가속기입니다. 가속기는 방향보다 브레이크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